안녕하세요. 자, 수능 기출분석 특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4 1차부터 해서 16년 동안 17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문제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잠깐 왼쪽 칠판을 봐주세요. 요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겠다. 공부 수능은 표준 점수가 100점 만점이 140점이고 만점자가 643명이다. 그 다음에 원점수로 93점이 132점 1884명의 동점자. 누적 인원이 16,210명. 이게 55만 명 기준이야. 작년 1등급 컷이 공부 수능 1등급 컷이 92점이었는데 92점을 받은 학생이 7,405명이라고. 이게 고려대하고 서울대를 합친 인원 정도 돼. 이 인원이 동점자가 이게 이제 1등급 컷 92점으로 잘린 학생들이고 23,000이면 뭐 어마어마하지. 이게 수리 다형이 아주 심하고 이게 이제 언어지. 언어도 자 2등급 컷이 86점이었어요 86점이었는데 86점 원점수 86점이 9,792명이니까 이게 1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쯤 가면은 딱 1점 차이가 10,000명씩 차이가 나버린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수험생인 이상 수능 성적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는데 이 동점자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느껴야 돼. 단 1점이야 단 1점. 그러니까 한 문제를 위해서 사실은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살 집중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집중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최대한 집중이. 강남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00점 만점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거야. 수능에서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하나가 16년 동안 17회 1020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수능장으로 당당하게 떠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야. 1020문제면 시중의 문제지 한 3권 분량 정도 되죠. 17회분이니까. 자, 누차 얘기하지만 99년도에 언어영역 만점자가 무려 753명. 그게 이번 643명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만점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아야겠다라고 해서 부담을 많이 갖지는 말고 아는 건 다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 2000년 수능은 언어영역 만점자가 10명 나왔잖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아이들이지. 10명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수능도 있었어요. 5,580명이라고. 이게 이 5,000명 안에는 내가 들어야지. 근데 한 문제가 걸리거든. 꼭 한 문제가. 자, 수능 물수능이라고 요구하니까 이제 한 명도 만점자를 배출하지 않은 언어영역 만점자. 1교시부터 이제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03 수능 1명, 04 수능 1명도 또 없다가 이때 복수정답 파동, 수능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특히 좋은 문제가 중요해진 시기야 이게. 그래서 7명으로 늘어난 거죠. 04 수능이 17번 문제를 이게 근데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 17번 문제 알 거야. 영웅 테세우스가 비밀의 방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거지. 비밀의 방. 영웅 테세우스가. 시적화자 94 2차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봤을 거야. 기차. 이 문제다 이 문제.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게 기차다.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 객지에서 앞은 나가. 객지의 앞은 나가 의원을 찾아 배우였다. 그 의원의 역할. 의원을 만나서 향수병을 달래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게 의원의 역할. 그러니까 영웅 테세우스가 비밀의 방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비밀의 방에 가느냐? 미궁의 문을 통해서. 그 미궁의 문. 승객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게 기차. 이게 94 2차 수능이지.
우리 민족을 바람직한 민족의 장래로 이끌고 가는 것. 바람직한 민족의 장래. 그게 민족 지도자의 역할이야. 이 매개체 역할을 묻는 문제는 계속 나왔다. 우리 민족을 이끌고 바람직한 민족의 장래로 이끌고 갈 것. 구륙수능에는 삼수갑산에 있는 화자의 마음을 고향으로 실어 나르는 존재. 이 화자의 마음을 고향으로 실어 나르는 존재가 새거든. 고향. 이육사의 자야곡에서 연기는 돛대처럼 나려 항구로 들어가잖아. 그 연기의 역할. 항구로. 항구는 고향이죠. 바다가 고향인 사람은 항구부터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도착지가 되는 거야. 귀착지. 자, 우리 대성학원 학생들을 100점이라는 귀착지로 끌고 가는 대성학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야. 94, 2차, 96, 2004 수능. 그래서 2004 수능은 만점자가 7명이었어요. 이게 복수정답 때문에. 물론 문제를 살펴보면 무사히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시를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온다. 그 무사히 때문에 복수정답이 있었던 거고. 7차 교육과정으로 들어선 공허 수능은 1827명의 만점자인데 이게 이제 1등급 점수가 좀 중요합니다. 94점이요. 공육 수능은 10,000명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1363명. 어마어마한 숫자지. 언어 1363명. 1등급 점수가 98.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집중력이 가장 중요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될 수도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07 수능 1867명인데 다시 95.1등급. 여기도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꼭 있었던 겁니다. 자, 08 수능 1등급은 90점. 만점자 숫자는 몰라요,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09 수능 100점 만점자가 643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도 예측이 저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올해 6월, 9월 평가원. 그러니까 작년도 08년 6월 평가원 점수가 1등급이 86, 9월 평가원 점수가 86, 2등급이 이제 차이가 나지. 여기가 80.2등급, 여기가 79.2등급인데 09 수능은 자, 올해 거하고 한번 예측해보자. 비교해봐. 92.1등급, 2등급이 이제 86이야.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오기도 했어요. 쉽게 나오기도 했는데 집중력이 극대화가 되고 총정리를 끝내고 수험장에 들어간 점수야. 올해는 지금 6월 평가원이 82.74점입니다. 올해 6월은. 올해 9월은 84.78점이야. 그래서 9월 평가원이 좀 더 쉬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점수를 봐봐. 한 문제 어려웠는데 2등급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78 밑에도 아주 많은데 78에서 84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간격이 좀 좁은 거라고. 이게 여기 1등급, 2등급 간격 점수가 지금 7점 차이죠. 여기는 6점. 요거는 몇 점이야? 8점 차이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이제 인원도 더 늘어나겠지만 올해 공고 수능도 90에서 9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90, 92 이상 더 높은 점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줄 일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이 동점자가 10,000명이 넘는 이 상황에서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끝까지 1번에서 50번을 다 만나봐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아. 처음 풀 때는 무슨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 다만 나왔던 문제의 재활용이고 지금 이제 50여일, 40여일, 48일 이제 2주 있다 보면 30여일. 그러면 이제 평가원 출제로 들어가요, 이미. 그러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 수능 기출 문제 전체를 풀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풀고 있는 거야. 평가원 교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수능 기출과 평가원 문제를 다 푸는 일이야.
근데 이분들은 평생 직업이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금방 읽고 금방 풀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국문학 논문 중에 대평론가나 대학자인 그분은 이 유종호 교수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국문학자야. 아드님이 수능을 봤어요. 근데 아드님은 유종호 교수 아드님이 근데 이 아드님은 훨씬 높아. 120점 만점일 때 112가 넘어. 근데 유종호 선생님이 푸니까 60점대야. 나는 평생 동안 글을 읽고 대전문가인데 수능을 모르겠다라는 거야. 수능의 어떤 체제를.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수능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계속 풀고 출제를 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 94 1차 수능에 7번 문제 이거 요즘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나지. 요즘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 언어의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도. 요즘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 이건 퇴고 문제로도 응용이 되고 어법 문제로도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7번, 8번, 9번이 좀 중요해서 그것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대평론가이자 국어 국문학자이신 이분도 수능에서 헤매가지고 아드님만 못하다 이제 이렇게 반성하는 또는 비판하는 수능을 그런 글을 쓰시고 그러셨는데 수능 문제는 기준이다.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7번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이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야. 주어, 이 목적어가 쓰일 때가 있고 보어가 쓰일 때가 있죠. 보어, 그리고 서술어. 이 호응을 따져야 되거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문제 위에다가 적어줘. 주어, 서술어, 호응이 중요하다. 호응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등병렬이지. 대등병렬. 대등병렬이 가장 중요하지. 이 두 가지면 돼요. 거의. 7번 문제 위에다가 적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95 수능에서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 7번 문제. 그리고 98 수능에도 있어요. 7번 문제. 97 수능에는 50번대에 있습니다. 대등병렬은 이 문장을 꼭 알아두라 그랬어. 이주일 울고 웃긴 30년 이렇게. 대등병렬이야. 명사는 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그게 대등접속사, 상관접속사의 역할이다. 철수와 순위만 된다.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명사는 명사끼리. 철수와 순위 예쁘고 아름다운이죠. 철수와 예쁜, 예쁘고 영희 이런 문장은 성립이 안 돼.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명사는 명사끼리. 그래서 이주일 선생 월드컵 끝나고 돌아가셨을 때 추모 특집 제목이 요거였다. 앞에는 혼자 울고 뒤에는 관객을 웃겼다니까 대등병렬에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울리고 웃긴으로 해줘야 된다. 대등병렬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이 문장을 예로 들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이주일 울리고 웃긴 30년 이래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요거는 아무리 공영방송에서 추모 특집을 하든 2001년도 1월 달에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2001년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됐을 그 무렵인데 봤는지 몰라.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 전역에 이주일 선생의 코미디언 30년을 총결선하는 플래카드가 붙었었는데 나는 그때 논술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라서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이런 문장이 버젓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MBC에서 나올 수가 있지. 바로 울리고 웃긴 이래야 되겠지. 똑같아. 일단 7번의 5번 선택지를 보세요. 7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한나라의 영화 정책은 밑줄 그어. 이게 주어다. 한나라의 영화 정책은이 주어야.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밑줄 그어. 자, 5번 선택지의 주어는 한나라의 영화 정책은이 주어입니다. 서술부는요 수행한다입니다. 여기는 사람 주어가 아니죠. 영화 정책은이고 정책은 수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수행한다.
자, 정책이 수행해, 수행돼. 수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맞는 거라고. 수행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병렬 요건 공구 수능과 08 수능이 계속 나왔어요. 대등병렬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08 수능의 10번. 아마 쉬워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했을 건데 공구 수능의 9번. 대등병렬 문제가 최근에 수능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지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어 서술어 확인. 그리고 주어 서술어 이 확인 문제가 이번 9월 평가원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학생 전체로 확장하면 세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야. 놀랍게도. 슬기가람으로 도서관 이름을 정하고 왜 슬기가람으로 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 때문입니다. 그걸 빼먹었거든. 그러니까 요게 최상위권은 9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전체 학생들로 확장을 해버리면 세 번째로 많이 틀린,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 태고 문제라고. 기억나죠? 그 문제. 그게 요 문제야. 7번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야.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태고 문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야. 주어 서술어 호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호응을 따지거나 대등병렬을 따진다. 나머지 다 풀려요. 7번에 1번 보자.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이건 가로로 묶어야죠. 일단 주절은 아닙니다. 비교해 볼 때 가로로 묶어.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앞에는 종속절이야. 시간부사절하고 뭐 관련되겠지. 종속절인데 뒤에 주절에 주어가 없어요.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가 뭐냐? 한글이고 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랬는데 일단 주어하고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체가 없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를 가로로 묶은 다음에 종속절과 주어가 일치가 되려면 우리는 한글이 그거를 집어넣어 줘야 돼. 자, 매우 앞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매우 앞에다가 우리는 한글이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지. 혹은 우리는 생략해도 되니까 한글은을 주어로 올리고 한글은 주절의 주어를 한글은으로 해보자. 한글은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이 한글은 어떤 문자라는 사실이 2로 고쳐줘. 한글은을 집어넣으면 사실은을 사실 2로 고칩니다.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역시 1번 선택지는 주어 서술어 호응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 나오면 빠르게 주어 서술어를 비교해가지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자, 1번 고쳤습니다. 2번, 3번은 대등병렬입니다. 2번, 3번이 대등병렬이고 145가 주어 서술어 호응입니다. 145가. 2번 갑니다.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라기를 넣어줘야 돼. 그게 문어체입니다.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이다. A라기보다는 B, A가 아니라 B 이렇게 대조 문장이 있을 때도 대조 문장이 있을 때 연결이 잘 돼야죠. 따라서 2번을 고쳐줘.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주어야.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이다. 잊기 위해서이다로 고쳐줍니다. 자, 대등병렬에 위배돼. 2번. A라기보다는 B, A가 아니라 B. 3번.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에다가 역시 대등병렬이죠. 뿐만 아니라는 병렬 배치고 A라기보다는 B는 대조인데 역시 대등접속사라든가 뿐만 아니라도 있습니다. 상관접속사라든가 특히 대조 비교일 때도 앞에 뒤에가 주어 서술어가 딱 연결이 되어야 돼.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고쳤다면 3번이 왜 맞는지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에다가 세모꼴 플러스. 다음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4번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뭐가 우려를 낳고 있느냐? 주어가 없어요. 문장이 이상하죠?
자, 4번 선택지.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이 에 있어서는을 2로 고쳐. 주어를 넣어줘.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이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쳐준다. 문제가 있다.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호응을 연결을 시킵니다.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이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 서 우려를 낳고 있다를 지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맞게 고쳐보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 풀이 방법이 이대로 이렇게 태고에서 나온다는 거를 명심하고, 그러니까 이거 쉬워서 맞았고, 뭐 이런 문제 다 맞는데 이거 틀리면 소용없는 거야.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가서 배운 다음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내는 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7번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공부시키는 문제야. 근데 이 여법 문제 계속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퇴고 문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7번을 별표 치세요. 쉽다고 무시할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퇴고 문제로 변형돼서 나와. 자, 8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어법하고 인과관계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야. 8번도 별표.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94 1차 수능에서 최고의 난이도 문제는 9번 문제야. 9번 문제는 잠깐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기초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중요해. 자, 9번이 별표 1이야. 94 1차 전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고 지금도 출제가 되죠. 이거 역시. 소설에서 묘사냐, 서사냐를 따지는 문제에는 굉장히 중요해. 선택지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먼저 8번을 보겠습니다. 화살표의 역할이 중요하죠. 화살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봐.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낸 거 그랬어. 김 선생님의 어질고 자상한 성품. 화살표로 가봐.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아, 앞에가 어질고 자상한 성품이 원인이구나. 그 결과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김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김 선생님은 여자, 남자? 여자. 어떻게 알 수 있어? 남편의 사랑. 이게 추리상상적 사고야. 별거 아니라고. 아, 김 선생님은 여자구나.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5번 선택지. 5번 선택지 그야 그녀야. 그라고 돼 있죠. 2번 선택지도 그입니까 그녀입니까? 우리 한국어에서 3인칭 대명사 여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뭐야? 그야 그녀야. 그녀잖아.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라고. 그 2번 선택지는 그를 그녀로 고쳐야지. 보기에서는 김 선생님은 여자라는 거가 암시가 되어 있는데 2번 선택지는 그라고 했잖아. 그를 부러워하고 있다. 안 되는 거지 그건. 대명사 문제네 일단. 김 선생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에다가 그녀라고 고쳐야죠 1차적으로. 5번도 그를 존경한다 그랬어. 그녀를 존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에서 추리상상적 사고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파악하는 거지. 자, 남편의 사랑에다가 기분 나쁘지만 써둬. 김 선생님은 여자 이렇게 써둬야지. 그게 선택지에 어떻게든지 녹아들어 있는데. 차라리 중성적으로 그분 이러는 게 편한 거지. 그건 맞는 거죠. 다음 화살표. 그 화살표의 위치가 원래 좀 뒤로 더 물러가야 돼요. 거기 마치 대등병렬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자, 김 선생님에서 어질고 자상한 성품에다가 원인 1이라고 적어. 처음에다가 원인 1. 자식들의 존경, 남편의 사랑에다가 결과 1 이꼴 원인 2. 결과 1 이꼴 원인 2. 그 다음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에다가 결과 2라고 적어. 예,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계속 수능에 나온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자, 이걸 한 문장으로 나타내야 돼.
인과적인 내용이야. 1번 가봅니다.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마지막 결과를 주어로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질고 자상하여, 그게 원인이죠.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결과이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다 또 결과.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됐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주어, 성품이 어질고 자상해서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번 답이죠. 자, 8번 문제에다가는 08 수능 34번이라고 적으세요. 인과관계가 최근에 나온 거는 08 수능 34번 합의의 피해 순환 이론이 나왔는데 역시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 전 문제야. 그런데 계속 출제되는 거야. 수능이라는 건 수능 기출은 나왔으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이고 여전히 중요해. 이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출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08 수능 34번. 7번 문제는 뭐 0809 평가원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 강조했고 2번 갑니다.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한 성품을 가지고서 밑줄 그어. 가지고서라는 것은 동시 상황이죠. 인과하고 차이가 있죠. 인과관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원인과 결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열심히 공부를 가지고서 성적이 향상됐다. 어색하거든 이게. 가지고서는 어색한 말이야. 가지고 있어서, 가지신 덕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고쳐줘야 돼. 그게 화살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가지신 덕분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게 3인칭 대명사 남성이죠. 그는. 그러니까 동시 상황하고 다른 거지. 우리가 소설을 스토리라고 안 하고 소설은 플롯이라고 한다. 소설은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엠 포스터의 소설의 이론 책을 보면 단순한 스토리하고 소설은 다른데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죽었다. 너무 슬퍼한 나머지. 이게 인과를 넣어줘야 돼. 너무 슬퍼한 나머지.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는 단순한 이야기야. 왕비가 죽었다. 이게 인과가 정확하게 돼 있는 것. 이게 플롯이야. 소설은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소설에서 더 잘 나와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03 수능 창선가미록에서 나왔던 근본 원인 문제가 이 인과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역시 인과로 풀립니다. 원인과 결과도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소설에 더 많이 나온다. 소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구성이 되려면 짧은 제시문 안에 중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인과를 따져야 돼. 인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이야기하고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쓰기 문제지만 비문학에도 계속 나오고 인과관계는. 그리고 소설에서 잘 나온다. 8번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별표를 딱 쳐둡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가지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신 덕분에로 고치고 그를 부러워하고 있다. 역시 그녀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넣어줘야 돼. 3번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자 끊어보고 그분이 어질고 자상함. 자 어질고 자상함 이건 대등병렬에 위배되죠. 울고 웃긴 30년이죠. 어질고 자상함. 뒤에는 뭐 명사 형태가 있고 앞에는 어질고니까 이게 안 맞죠. 앞에는 형용사 뒤에는 명사 형태니까. 그래서 명사 형태로 같이 맡아 고쳐줘야지. 어짐과 자상함인 거. 어짐과 자상함으로 고쳐야지. 대등병렬에 위배되는 거야. 명사는 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거기가 딱 벌써 걸리죠. 그분이 어질고 자상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식들로부터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 때문이다. 이게 비문이거든. 주어 서술어가 굉장히 애매하죠. 자 고쳐보자. 3번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의로 고쳐줘. 어짐과 자상함. 그분의 어짐과 자상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다음에 쉼표를 넣어줘. 쉼표를 넣어주면 성립이 돼요. 이게 문장이.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어짐과 자상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쉼표. 자식들로부터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 때문이다. 쉼표 하나가 또 역할이 큽니다. 여기서도. 3번 선택지에서. 자, 4번 앞에 세모꼴.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니까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일에 대해서 밑줄 그어봐. 서술부가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밑줄 그어봐.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해. 왜? 왜? 앞에 어질고 자상하기 때문이야? 혹은 남편의 사랑과 자식들의 존경 때문일까?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만들어놔서 매력적인 오답은 오답인데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붙여놓은 거야. 이거는. 4번은.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니까 또 구어적 표현이 왔어요. 자상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자, 2번은 좀 순서를 딱딱딱 순서대로 맞춰준다. 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쉼표. 받는데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자 고쳐줘.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원래 문장대로 두면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앞에 건지 저 앞에 건지 그 바로 앞에 건지 전부 다인지 애매하다. 그래서 전체로 만들어줘야 돼. 자 4번을 고칩니다.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니까 혹은 자상하기 때문에 문어적 표현이 더 맞아요. 자상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쉼표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고쳐줘. 5번 김 선생님의 인품은 어질고 자상한 바람에 자 바람 세모꼴 치고 덕분에 이렇게 고쳐야지. 늦게 일어난 바람에 학교에 지각했다. 늦게 일어난 바람에 늦게 일어난 탓에 늦게 일어난 여파로 학교에 지각했다. 여파로. 가치중립적인 게 이제 때문에 까닭에 이런 것들이 있어. 까닭에. 덕분에 덕택에 좀 긍정적으로 쓸 때 이렇게 써준다. 덕분에 덕택에. 김 선생님의 인품은 어질고 자상하기 때문에 또는 자상한 덕분에 자식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를 그녀나 그분으로 고치세요. 그분을 존경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완벽하죠.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화살표의 흐름을 인과로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인과성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맞았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자. 그리고 나머지 문장도 고쳐보자. 라는 게 이제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이건 생 기초이면서도 지금도 끝없이 묘사하고 서사를 구별한다거나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 소설은 이제 묘사, 쇼잉 이게 선택지용으로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9번에다가 별표 쳐두고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한 거야. 까마득한 망각의 저편으로 흘려보내버린 거라고.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 진술 방식은 딱 입력을 해놔. 설명, 논증, 묘사, 서사문 4가지밖에 없어.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 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이야. 사실을 전달함으로 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정보 전달의 글이다. 주장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시키는 설득 논증의 글이다. 묘사는 그림이죠. 그림이 그려진다라면 감각적이어야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비각, 근육감각, 역동적 이미지, 공감각 다 해당됩니다. 서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사건이란 인물이 행동하는 것이다. 인물이 행동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장문교과서에서 나온 정석이야. 모든 글은 네 종류야.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 글의 전체 종류는 이래.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인물이 행동하면 사건이 일어난다. 서사다. 서사문. 그러니까 센 기초를 묻는 문제인데 또 나와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선택지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인지를 정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게 아니야. 자, 보기와 진술 방식이 같은 것. 보기는 김동리 선생님의 등신불이라는 소설이다. 소설에는 주로 묘사, 대화, 서술 이렇게 나오지. 세 종류니까. 노승은 동그라미 치고 미소 띤 얼굴로 경암과 나를 맞아주었다. 자, 노승은 맞아주었다 밑줄. 서사죠. 이건. 인물이 행동하는 것이 나오니까.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역시 밑줄과 합장을 올렸다. 나의 행동이죠.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다. 절을 했습니다. 나는 합장을 올렸고 절을 했죠. 서사입니다. 물론 마지막 문장에서 대조가 있죠. 대조.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차이가 나게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으니까 대조가 있지. 그지? 근데 여기 봐 칠판을. 진술 방식에 대조문은 없거든. 대조문은 없어요. 진술 방식이라는 건 딱 네 가지 영역이야. 이건 장문교과서에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글의 종류 중에. 모든 글은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이야. 단 소설에는 서사하고 묘사가 같이 들어있는 거지. 근데 서술자의 서술 혹은 서술자의 설명이라고도 하지. 소설에 따라서는 또 증명하는 것도 있어. 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듯이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글의 종류는 네 가지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11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될 게 설명 방식이거든. 따로 이건 달라. 여기는 대조가 있죠. 따로. 자, 그래서 그 차이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9번 보기에다가 서사문 이렇게 정리해. 이 진술 방식은 서사야. 서사. 따라서 소설을 풀어나갈 때는 인물의 행동을 따라가는 게 가장 서사 접근 방식의 필수 요소다. 서사문이야. 138 접경의 이북쪽 마을은 드높이겐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드높이겐 가을 하늘. 자, 머릿속에 장면이 연상되죠. 고즈넉했다 밑줄. 고요하고 쓸쓸했다. 황순원 선생님의 학이야. 학. 하여간 황순원 선생님은 출제 1순위다. 이렇게 정리해놔. 황순원의 모든 소설 어마어마하게 많지 작품이. 황순원 선생님이 출제 1순위다. 김동리 선생님은 2002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기 화랑의 우애가 나왔죠. 2002년도에. 하여간 황순원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평가원에도 단 한 번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죠. 아들 황동규 씨는 수능이다 평가원이다 마구 나왔는데 97년 즐거운 편지와 06년 조그만 사랑 노래 많이 나왔네. 2번이나 수능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1번에다가는 황순원이라고 써두고 그냥 끝까지 예상 문제다. 나올 때까지 2번은 그냥. 그래서 황순원 건 다 정리해야 된다. 올해 파이널에서. 황순원 선생님 모든 작품을 다 정리할 것. 고전하겠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색채 이미지 시각적 묘사죠.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자, 1번은 정경묘사라고 합니다. 1번 정경묘사.
자, 5번하고 똑같아요. 5번 인물묘사가 나오는데 인물묘사. 5번 한 사내는 키가 설멍하고 자 설멍하다 뜻도 찾아보는 게 좋아 사전을. 아랫도리가 가늘고 길어 어울리지 않다 이 뜻이야. 설멍하고 나이가 50살쯤 나보이는 중노인으로서 밑줄 흰못이 두루마기에 감빛 중절모 밑줄 흰못이 두루마기에 감빛 중절모 시각적 묘사지. 게다가 크고 까무잡잡한 얼굴 어느덧 구렛나룻이 한돌 세어 있었다. 인물묘사죠. 인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키가 설멍하고 나이 나오고 흰못이 두루마기 감빛 중절모 시각적 묘사 까무잡잡한 얼굴 구렛나룻. 자 1번 정경묘사 5번 인물묘사. 그러니까 둘 다 지워야 돼. 답이 절대 안 되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두세 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서 잠을 깼다. 잠을 깼다 밑줄. 누가? 내가. 인물이 생략되어 있죠. 차가 1시간 반이나 연착. 함흥에서 내리니. 내리니 밑줄. 내리니 누가? 내가. 9시가 다 되었다. 바삐 차표를 사가지고 밑줄. 누가 샀어? 내가. 부전행 차를 탔어. 누가? 내가. 인물이 생략됐어. 최소한의 단서 보세요. 어디에 있어?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 노승은 경암과 나를 맞아 주었고 두 번째 문장 나는 동그라미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합장을 올렸다. 나는 합장을 올렸어. 세 번째 문장에 주어 없어요. 세 번째 문장은 주어 봐봐.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어. 누가? 내가. 두 번째 문장에 주어 있지. 한국어에서 주어는 흔히 생략된다. 자, 한국어에서 주어는 흔히 생략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인물이 없어. 사람이 생략된 거지. 그건 보기에 세 번째 문장에 내가 생략된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자, 인물은 생략이 가능해.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서사네. 2번이 서사문이야. 보기가 서사고. 3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러한 자 밑줄 그어봐. 묵은 전통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 밑줄. 묵은 전통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 밑줄. 현대 문명 생활을 버리고 밑줄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은유법이야. 굳이 얘기하면 내 마음은 호수야. 유추야 이게. 유추. 어디 부분만. 묵은 전통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 이꼴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 이 부분이 유추야. 근데 유추문은 없거든. 진술 방식은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4가지밖에 없어. 진술 방식으로는. 부분적으로 문장 단위로 쓰일 수 있는 게 이 11가지야. 그래서 정의,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유추, 예시, 인과, 과정, 또 서사도 일부 쓰일 수 있어. 묘사도 일부 쓰일 수 있고. 반론도 있고. 그 11가지 정도가 더 있는 건데 그거는 설명 방식이라고 해. 그냥 크게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 오늘 반드시 알아둘 건 이 세상 모든 종류의 글은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 4가지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문장 전체에서. 여기 선택지 전체에서 3번 선택지는 논증이야. 논증. 주장이라고. 여러분! 묵은 전통세계에 집착하지 맙시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야. 이거는. 3번 선택지에다가 논증, 주장이라고 써도. 그러니까 이거 유추가 아니고 유추는 부분적으로 그 특정한 문장 속에만 있는 거고 글 전체는 설명문 아니죠. 묘사문, 서사문 아니잖아요. 주장을 담고 있으니까 논증문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다가 논증문. 자, 유추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있다. 4번은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 밑줄 그어. 마취제의 효능,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외과 수술의 방법은 크게 변했다. 이제는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모골 플러스 외과 의사도 복잡한 일을 끝낼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마취제의 효능,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자, 설명문이고 중간적 설명의 방법 중에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설명 중에 분석. 이게 논증 중에 자, 3번 선택지에다가는 논증 중에 유추라고 적어. 4번 선택지는 설명 중에 분석이라고 적어. 환자 입장과 외과 의사 입장에서 마취제의 효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1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1번은 늙은이가 인물이고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이거 행동인데 인물의 행동이니까 서사문 아닐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이 행동하는 게 서사문인데 2번이 답인 건 동의하겠는데 1번도 서사문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야. 거기 늙은이에다가 불특정 다수라고 써놔야 돼. 자, 창밖을 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었다. 달리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 타고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 등등 천태만상이었다. 이건 묘사야. 이거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와도 인물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건 묘사라고. 불특정 다수 속에서. 불특정 다수 속에서. 그런데 이제 소설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 창밖에 은영이가 바쁘게 책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은영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주인공이 되잖아. 은영이는 그때 그때는 서사로 바뀌지. 자, 그래서 거기 늙은이에다가 불특정 다수라고 꼭 써놔. 늙은이에다가 불특정 다수라고 써도. 근데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막연한 노승일 수 있잖아. 근데 경암하고 나가 있었고 진기수 씨도 있었잖아. 근데 나가 나오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서사가 된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은 묘사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하고 차이점, 이 특정한 인물일 때 서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7번, 8번, 9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94 1차 수능은 되게 쉽고 기초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의 수능에까지 계속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특히 9번 같은 경우는 생 기초 중에 생 기초이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준다. 정보 전달의 글. 최근에는 이제 최근 수능은 이게 가장 강해. 정보 전달의 글. 설득 논증의 글. 그 다음에 소설에서 또는 수필에서 시에서 늘 나오는 선택지. 묘사인지 서사인지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아주 기초이면서 여전히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서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쉽게 풀고 넘어갈 문제들이 있죠. 분명히 쉽게 풀고 넘어갈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내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 내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는 80분 정도를 투자해서 풀고 그 다음 날은 틀린 거 애매한 거 해설지를 보면서 싹 공부해서 수능장에 갈 때는 수능 전체 여유가 되면 평가원 전체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수능장으로 가봐. 당당하게 갈 수 있고 100점, 98점, 100분이 100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야. 수능 전체, 평가원 전체를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수능장으로 간다. 그러면 1등급은 기본이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